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32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133쪽까지만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134, 135쪽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132쪽 1번입니다. 슬기는 사다리꼴 모양인 학교 건물 지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학교 건물 지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건물 지붕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사각형인데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인데요. 이와 같은 사다리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모는 종이 위에 사다리꼴 모양이 있어요. 먼저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평행한 두 변은 이 변과 이 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평행한 두 변이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한 쌍에 마주보는 변, 평행한 변을 찾았죠. 물론 이 변도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사변형에서는요. 근데 사다리꼴에서는 한 쌍의 변만 평행한데 평행사변형에서 이와 같은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 이것을 우리가 높이라고 했고요. 이때 평행한 두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사다리꼴에서도 이와 같은 두 변,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밑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밑에 있다고 밑에 있는 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은 변 두 개를 가지고 밑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보세요. 그 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지금 평행한 두 변 사이, 이것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변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이 되도록 우리가 거리를 표현해 준다고 했죠. 따라서 이 거리를 평행사변형 때는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불렀죠.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에서도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래 내용이에요.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밑에 있다고 밑변이 아니에요. 사다리꼴에 있는 평행한 두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한 밑변을 윗변,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변은 우리가 밑변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이때 한 밑변을 윗변,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다리꼴을 뒤집는다면 이제 한 밑변이 윗변이 되고 또 다른 밑변이 아랫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밑변이 윗변이고 또 다른 밑변이 아랫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두 밑변, 그러니까 밑변이 두 개인 거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평행사변형과 동일하게요. 그래서 사다리꼴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것이 윗변, 아랫변, 윗변과 아랫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때 윗변과 아랫변을 합쳐서 밑변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을 그려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사다리꼴을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 변, 이것이 평행하죠. 그래서 이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평행한 두 변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것을 윗변, 이것을 아랫변이라고 하고요. 윗변과 아랫변 사이의 거리, 이것을 높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다리꼴에서도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가 있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그와 같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다리꼴을 잘라서 부분 나누어서 넓이를 구한 다음 더해준다든지 혹은 사다리꼴 여러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도형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도형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부분 잘라서 혹은 여러 개를 합쳐서 넓이를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뒤에 준비물 14에 보면 이와 같은 사다리꼴 도형 조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지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먼저 사다리꼴의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자, 여기 사다리꼴이 있는데 여기서 윗변을 파란색으로 조금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아랫변을 초록색, 이때 파란색과 초록색이 각각 두 밑변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여긴 수직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높이를 찾아 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형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그런데 어떻게 붙일지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삼각형, 마름모 그와 같은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연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연결해봤어요. 자,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 다르게 붙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붙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도형, 전체적인 도형은 바로 어떤 거죠? 이것은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요.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요. 이때 보면 사다리꼴 한 개가 이거예요. 이것. 지금 이것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이 사다리꼴 한 개죠. 그리고 또 다른 사다리꼴 한 개를 뒤집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만든 평행사변형입니다. 아까 이 부분이 윗변, 아랫변, 그리고 이게 높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 전체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 2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이것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넓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넓이만 구하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두 개를 붙인 거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로 나누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적어보면 사다리꼴 두 개를 붙였으니까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을 넓이를 2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2로 나누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처음에 두 개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로 나누어야 실제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맞죠? 자, 근데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잘 보면 지금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 이 밑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사다리꼴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랫변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랑 똑같은 윗변이죠.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밑변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사다리꼴에서 아랫변 더하기 윗변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는 거죠. 곱하기 높이를 하면 이것은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2로 나눈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그리고 더하기 윗변 그리고 높이. 이 높이는 평행사변형에서의 높이랑 사다리꼴에서의 높이랑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높이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2로 나눈 것, 그것이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여기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누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식을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지금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지금 모는 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이죠. 8 더하기 윗변의 길이는 2 그리고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4 나누기 2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10 곱하기 4 계산하면 40 나누기 2 하면 20.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0제곱 뭐죠? 지금 눈금 하나가 1제곱미터, 눈금 하나가 미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20제곱미터다 라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